민주당의 공세는요, 오늘 그 김문수 후보가 과거에 논란을 일으켰던 발언 33개를 모았다면서 이른바 김문수 망언집을 공개를 했어요. 자, 이러자 이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장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과거와 막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면서 이제 반박에 나섰죠. 이제 본격적인 이제 공세가 양쪽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 망언집 저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 내에서는 어찌됐건 어떤 후보든지 한덕수 후보든 아니면 김문수 후보든 누구로 네. 최종적으로 특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거는 어느 정당이든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과거에도 여러 가지 망언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켰었죠. 예.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일제 강점기 시절에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네네. 역사관이 의심스러운 사정이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기 곤란할 정도로 굉장히 좀 무리를 일으키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 네. 망언집에는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여전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역사관과 국가관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 김문수 후보는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망언집까지 미리 준비해서 공격을 하는데 이제 받아치고 막말할 사람은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받아치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봅니까? 일단 망언 같은 것을 들춰내서 이거 저런 네거티브로 가면은 과연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김문수 후보 망언집을 냈다고 하는데 네네. 그 망언집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지층에서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호평을 하는 내용들도 들어가 있어요. 저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표 시절에 망언집을 권성동 의원이 한번 냈지 않습니까? 그때 민주당에서 나온 반응이 이것을 우리를 칭찬하는 거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은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거로 인해서 그 보수 지지층 오히려 더 결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보다는 그 망언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저는 김문수 후보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을 망언이라고 하면은 예. 김문수 후보 쪽에서 당연히 공격하겠죠. 과거에 뭐 욕설 같은 거 네네. 이런 문제들. 그리고 지금 재판받고 대법원까지 간 것도 거짓말한 거잖아요. 뭐 그런 문제로 같이 맞받아치면은 이재명 후보 쪽에서 절대 유리할 게 없어요. 근데 저렇게 하는 것은 우선 김문수 후보가 딱 등장을 하니까 일단 흠집을 내자. 이 전략 차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예.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김민석 의원 이야기만 하셨지만은 예. 이재명 후보가 처음에 국민의힘에서 단일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비아냥했습니다. 굉장히 조롱했어요. 나는 아무 행동도 안 했는데 저렇게 다 빠진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경상도 말인데 다 빠진다는데 예. 스스로 무너진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저게 무슨 정당이냐 저런 것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 부분도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무슨 후보 선출을 하는데 90% 득표율이 나오는 게 그게 정당이냐. 그리고 아무도 그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예. 그리고 당원들조차도 일종의 예속이 된 그렇게 비치는 것이 그게 민주정당인가. 예.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막판에 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바로잡는 그 당원들이 투표로 인해서 그게 민주정당인가. 이런 논란에 불이 붙으면은 예. 민주당에 전혀 이룰 게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강전에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글쎄 바로 이제 망언집 준비했다는 듯이 네. 이제 바로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아시잖아요. 망언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정치인이 누구일까요? 네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겨우 33개를 찾아왔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망언을 넘어서서 가족에게도 쌍욕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신데 저는 왜 민주당에서 이러한 선거 전략을 짜고 있는지 오히려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조금 예. 아까 송국근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네거티브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민주당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오히려 본인들이 그동안 2022년에 이재명 대표가 0.7%포인트 차로 낙선한 뒤에 예. 준비해왔던 정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그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네거티브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은 예.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고요. 그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냥 원사이드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게 되는데 당 자체가 지금 선대위가 패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래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과거에 그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망언집을 내기도 했지만 저희가 명언집이라고 했죠. 왜 그랬냐면 그때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가 말했던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비판이었습니다. 근데 정책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죠. 하지만 뭐 저희가 지금 이 33개를 뭐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짠 하고 터트린 게 아니고요. 인터넷 검색만 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망언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문수 망언집에서는 예. 여성 비하하는 것, 역사 왜곡하는 것, 차별적인 발언이 있어서 과거에 제가 정말 제 입에도 담기 어려운 말들이 많습니다. 춘향전과 관련된 것, 걸그룹 소녀시대와 관련된 것, 이런 성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통령 후보로서, 공당의 후보로서,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대권 후보로서의 자격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망언집이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저는 발표했다고 봅니다. 아니 그 발표를 역사 했는데 얘기를 그 하면 반대된 얘기를 할 수가 역사 있죠. 얘기를 하면 예. 지금 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중국에 쇄신하면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과의 통상 전쟁이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했었던 발언과 태도가 굉장한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하시면 데이트 폭력을 넘어서서 살인을 했던 사람을 변호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본인 스스로는 인권 변호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대선 후보로서 내놓으면서 지금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망언집이라고 꺼내는 이 상황이 굉장히 좀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가, 민주당이 전략을 다시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